자, 볼게요. 오늘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확통 공식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정리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한번 봅시다. 확률과 통계는 크게 세 단원으로 나오는 첫 번째 뭐였어요? 경우의 수. 두 번째 뭐예요? 확률. 세 번째 뭐예요? 통계.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통계는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통계는 틀리면 안 되는데 많이 틀리시지. 좋아요.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순열 조합이 따로 있었죠. 순열과 조합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중복이 허락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 봐요. 순열 조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잘 봐. 중복 순서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중복이 허락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자면, 순서가 중요한데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게 뭐였죠? 퍼뮤테이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순서, 그렇죠? 순열이었죠. 그 다음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중복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컨비네이션이었어요. 그렇죠? 뽑는 거, 조합에 해당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중요하고 중복도 허락되는 게 뭐였어요? 중복 순열이었습니다. 하이,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나 중복은 허락된다. 중복 조합이었죠. H라고 썼었죠. 다 기억나십니까? 물론 요거 두 개만 고1 과정이고 요 두 개는 뭐예요? 고3 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특별하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부터 이제 설명하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여러 가지를 일단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냐면, 무슨 순열이냐면 원순열이 나와요. 원순열. 무슨 순열? 원순열. 원순열이라는 건 사실은 뭐였죠? 회전 또는 대칭, 점대칭 관계에서, 그쵸? 어떻게 회전했을 때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하나 찍어주기 전까지는, 그쵸? 다 같은 걸로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그냥 사실은 뭐죠? 하나 빼서 뭐였어? n-1 n-1 팩토리얼이었잖아요. 그죠? n개를 n개를 회전하는 형태로 나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n-1 팩토리얼이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원순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복순열. 중복순열. 이건 뭐 파이였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굳이 다시 설명을 하자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중복순열. 그쵸? 중복순열은 뭐죠? nπr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요? 띠용띠용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뭐예요? n의 r제곱이었죠. 이거는 뭐 사실 중복순열로서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푸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죠. 그쵸? 1이 끝나지 않았냐 곱하기,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 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형태라서, 그쵸? 오히려 그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가지고 따지는 조건부 확률이 훨씬 더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 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었죠.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때 NHR 하면은 뭐가 되죠? N 플러스 R에서 1 뺀 다음에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야 되죠. 컨비네이션 R, 그죠? 물론 컨비네이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빼가지고 여기 n-를 써도 상관없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은 그 어떤 문제로서 많이 등장하냐면, 정수해의 개수 혹은 자연수해의 개수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x 더하기, 그거는 지금 굉장히 몇 년째 트렌드적으로 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중간고사 보는 학교 같은 경우도 중복조합 문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중복조합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였냐면 이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뭐 원순열 이런 걸 가지고 함수와 연결을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함수와 연결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죠? P 무슨 함수니? P 무슨 함수? 1대1 함수예요.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야. 왜? 왜냐면 나머지가 선택한 걸 고를 수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퍼뮤테이션 문제로 많이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당연히 표현이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죠? 이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x1과 x2가 다르면 그죠? fx1 그 다음에 fx2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까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순열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에요. 조합은 뭐죠? 그렇지. 증가, 단조롭게 증가. 그 다음에 감소 함수예요. 그쵸? 왜냐면 이거 뭐냐면 그 함수 값을 뽑아놓기만 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키 순서대로 지들끼리 줄을 서기 때문에 줄 서는 경우는 뺐었죠. 알아서 줄 서주니까. 그치? 그래서 뽑기만 해놓으면 되는 형태가 돼. 증가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죠? x1이 x2보다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렇게도 많이 등장했었죠. 알아볼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뭐예요? 조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죠? 중복순열 파이. 얘는 그냥 뭐야? 함수. 얘는 그냥 함수죠. 볼 거 없습니다. 그냥 함수. 맞아?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 형태를 보자면 뭐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그냥 구해라 뭐 이렇게도 많이 나오겠죠. 그냥 함수만 만들어질 수 있으면 파이죠. 그 다음에 h 중복 조합은 뭡니까? 증가하지 않거나 그렇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죠. 감소하지 않는 함수.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이에요. 감소하지 않는 함수. 그래서 표현을 자세히 보자면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똑같아요. 여긴데 뭐가 하나 더 추가돼요? 등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다가 멈춰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함수 값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중복 조합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중복 조합이었어. 알겠어? 감소하지 않는 함수.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내신 위주로 가자면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만 더 쓰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뭐야? 끝났냐? 엔드? 했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곱하기고요. 그죠? 곱의 법칙. 그 다음에 뭐예요? 합의 법칙. 그죠?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뭐 조합도 아닌 것이 뭐 순열도 아닌 것이 그렇죠. 경우 막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었잖아. 여기서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대개는 그런 문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지? 뭐 조건부 확률인데 이게 왜 무슨 조건부 확률이야?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지. 조건부 확률 문제 속에 들어있는데 조건부 확률 아닌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경우의 수 기본적인 공식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워도 돼요? 지워야 돼.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항정리죠. 이항정리. 이항정리 뭐 사실은 어렵게 표현하자면 뭐 컨비네이션의 성질 이 정도겠죠. 컨비네이션의 성질. 그쵸? 이항정리라는 건 항이 두 개인 것들에 대한 정리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성질이라는 걸 이해하기 앞서서 봐봐. 이런 거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n제곱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 뭐야? 컨비네이션.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게 기준이어도 되고요. 뒤에 게 기준이어도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준은 앞에 거여도 되고 뒤에 거여도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거에 있어요. 이거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n 컨비네이션 r이나 n 컨비네이션 n-r이나 어때요? 같기 때문에 앞에 걸 기준으로 삼으나 뒤에 걸 기준으로 삼으나 동일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은 앞에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들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었겠다라는 판단은 니네가 시험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 내 맘이잖아. 앞에 걸 x를 기준으로 놓을 수도 있고 뒤에는 상수를 기준으로 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야 될 걸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기본적인 구조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걸 기준하면 n 컨비네이션 0. 그죠? 뒤에 거 앞에 게 기준이어야 되죠. 뒤에 걸 기준으로 갑시다. 뒤에 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어. 그러면 앞에 거의 n제곱이고 뒤에 거에 뭐예요? 0제곱이죠. 그래서 매번 얘기했지만 n 더하기 0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n이 나와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갑시다 우리. 그럼 n 컨비네이션 1이니까 앞에 거는 n-1승 되고요. 뒤에 거는 뭐가 돼요? 1승이 되겠죠. 두 개 더해서 뭐라고요? n. 그죠? 그래서 땡땡땡땡 해가지고 결국은 n 컨비네이션 n까지 가고요. 앞에 거에 0제곱, 뒤에 거에 n제곱까지죠. 그러니까 멍청한 것들은 이걸 암기합니다. 멍청한 거야. 이렇게 암기하는다고 시그마 보통 여기 뭘로 쓰죠?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 앞에 거에 뭐라고 써? 앞에 거에 n-r 그죠? 맞아? 곱하기 뒤에 거에 r 그죠? 맞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암기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위에 걸 보고 쓰는 거야. 0부터 1까지 그쵸? 수열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바로 이항 정리인데 이 이항 정리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 x 플러스 1의 n제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쵸? 그래서 봐.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에 x의 n제곱이고 1은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쵸? 1은 쓸 필요가 없죠. 맞아? 곱셈의 항등원이니까.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1 x의 n-1 그죠? 물론 여기 n이어도 돼요. 두 개 맞춰서 가셔도 돼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땡 해가지고 n 컨비네이션 n까지 뭐 x의 0제곱까지 나오겠죠. 그치?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 뭐 대입하는 거야? 1 그쵸? 보여? 1 혹은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컨비네이션을 5컨비네이션 0부터 5컨비네이션까지 5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2에 5제곱이 나온다는 이항 정리의 스타트가 여기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1일 경우 그죠? x가 1인 경우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1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더하면 얼마다? 2의 n제곱이다. 그쵸? 기억나요? 그래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막 계산해가지고 한 게 뭐였어? 짝수번끼리 더한 거 절반, 홀수끼리 더한 거 절반. 그 다음에 대칭성 이쪽 절반 합, 이쪽 절반 합이 같았죠. 그때 2에 n-1승이었죠. 바보같이 또 차수. 야 봐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허다해. 틀리는 경우. 6 컨비네이션 0 더하기 6 컨비네이션 2 더하기 6 컨비네이션 4 더하기 6 컨비네이션 6이 얼마냐? 원래는 2의 6승의 절반이니까 2의 3승 이러고 틀리는 병신들이 있다고. 너 왜 깜빡? 네. 저기 한 분 계십니다. 그죠? 이게 뭐야? 이게 6승의 반. 이게 5승이야. 이거 많이 실수한다. 알겠죠?
실수하는 거 억울하니까 설명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보통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죠? n 컨비네이션 0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1 플러스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거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하기 절반, 빼기 절반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였죠?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보통 0 빼고 1부터 줘. 왜 그럴까? 틀리라고. 그쵸? 요 노란색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n승 마이너스 1이죠. n 컨비네이션 1이니까 이해돼? 네. 저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재영아, 이런 게 되게 이름 실명을 말했네. 너요. 너 그죠? 이게 되게 중요했어. n 컨비네이션 0의 k 제곱, 아니 k의 n 제곱, 그쵸? k의 n 제곱 더하기 n 컨비네이션 0의 k의 n-1 제곱 띵띵띵띵 해가지고 n 컨비네이션 뭐죠? n 곱하기 k의 0 제곱이 과연 얼마일까? 다 설명했는데 x를 k로만 바꿔도 애들이 막 사경을 헤매요. 진짜 미친 거 같아, 그치? 정신이 없어. x에다 뭐 집어넣은 거니? k, 그래서 이거 k 플러스 1의 n제곱이야. 이 미친 너요. 지옥 가요. 알겠습니까? 지옥 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잘 봐요. 10 컨비네이션 0 곱하기 2의 10제곱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의 9제곱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0 곱하기 2의 0승은 이거 뭐야? 그렇지. 3의 10제곱이야. 쉽게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막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때그때 달라 보인다고요. 그죠?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알겠어? 이항 정리. 그죠? 이항계수의 성질이었죠. 이항 정리였고 이항계수의 성질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항 정리. 그죠? 그래서 이 표현도 좀 잘 쳐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맞습니까? 이건 왜 중요한 거야? 이 나중에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왜 나오냐면 그 뒤에 가서 우리 확률에서 저런 거 만들 때 그 확률 밀도 함수 만들 때 있죠. 그거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좀 있죠. 맞습니까?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니까 특히 중복조합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지워도 되겠죠? 정리. 네. 확률의 뜻과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 뭐 확률이 뭐 뭔지는 모르지 않을 거죠. 확률 변수 x 그냥 px라고 보통 쓰는데 확률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배반 사건이에요. 그렇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죠?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배반은 뭐예요? 수시에 합격하고 정시에 합격하는 거죠. 배반입니다. 큰일 나요. 수시와 정시 동시에 합격하면 둘 다 취소돼. 알겠어? 수시에 합격된 애들은 어디에 쓸 수 없어? 정시를 쓸 수 없잖아. 그거는 배반 사건이어야 돼요. 그쵸? 수시에 합격한 줄 모르고 정시를 막 원서를 든다? 미친 짓입니다. 알겠죠?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거 배반 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죠? 맞아? 배반 사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배반과 독립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독립은 독립 종속은 아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독립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예 애초에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예.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나온다면 이 개념이 어떻게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여사건.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이제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나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걸 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그죠? 여사건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1-px 여집합? 아니 이거 쓰지 맙시다. 여사건은 그쵸? 여사건은 1-a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사건 문제 확실히
기억하셔야겠어요. 여왕 사건이 언제 확인이 되죠? 언제 쓰이죠?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치? 왜? 뭐 5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를 다 따져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빵개인 걸 전체에서 빼주시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죠. 그 우리 뭐 순열과 조합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유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은 반드시 이 사이에서 존재하죠. 과학적 확률은 0도 아니고 1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음수 있니 없니? 없죠. 그 다음에 맞아요? 1보다 큰 확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100%, 200%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아 물론 성장률은 200%, 3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커진 거니까 2배, 3배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0% 확률이다? 말도 안 돼. 그쵸? 하나 당첨되면 2개 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서 가장 큰 확률은 얼마? 최대값 1, 최소값 0.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냐, 확률 질량 함수 나왔을 때 그래프가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되죠? X축 위에만 생기게 돼 있었죠. X축 위에만. 그러니까 X축 아래로 떨어져서 그래프가 나오는 건 어때요? 다 거짓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은 뭐 0부터 1까지가 있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있고, 뭐 과학적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확률이 있어요. 과학적 확률을 다루잖아요.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실제로 해보고 통계를 내는 거죠. 그죠? 맞아? 그쵸?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하적인 확률이 있죠. 기하적인 확률은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면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체 면적 분의 특정 부분의 면적을 나타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걸로 설명을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부 확률이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이 나오죠.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죠? 선행 사건이 터졌을 때, 그죠? 그 선행 사건 이후의 사건이, 그죠? 어떻게 결과가 반영이 되냐 이거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크게 선생님이 기본적인 핵심을 얘기했다는 건 뭐였죠? 전체 사건의 축소라고 얘기를 했죠. 전체 사건의 축소. 왜 그러냐면 A가 터질 때 B가 터질 때가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공간 자체가 뭐야? 전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의 표현은 이랬죠. B바 A. 이게 뭐예요? 뒤에 게 뭐라고 했어? 일어난 사건이고요. B가 뭐야? 일어날 사건입니다. 알겠죠?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PA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위에는 뭐예요? B 교집합 A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곱셈 정리가 등장하죠. 어떻게 나오니?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거와 같으니까 B교 A는, 그쵸? PA 곱하기 B바 A. 그래서 요게 약간은 대칭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돼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언제 쓰인다 그랬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랑 많이 쓰인다 그랬죠.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이건데, 얘가 지금 사실은 많이 붙어 다니는 게 이거예요. PA 합집합 B가 뭐야?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비 이거잖아요. 이거 그지? 그럴 때 얘가 어디에 있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해돼? 요거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이런 거죠. 영어 문제. 덧셈 정리와 함께 조건부가 쓰이는 문제.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써놓고 미지수로 하면 미지수가 2개 사용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PA가 X인 경우,
그때 조건부 확률이 뭐 주어진다 그러면 PA가 X고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0.뭐 X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4개 중에 3개 알고 하나 모를 때 쓰이지만 조건부 확률과 같이 쓰이면 어떻게 나와? 4개 중에 2개 모르고 2개는 알고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2개는 이렇게 2개거나 이렇게 2개거나 그죠? 손이 짧아서 맞습니까? 이렇게 2개 아니면 이렇게 2개 조건부 확률에서 나왔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죠? 그렇죠. 확률에 뭐 곱셈 정리까지 넘어갔어요.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때 이제 독립과 종속인데요. 독립과 종속이죠. 독립 앤드 종속. 그쵸? 자, 이거는 약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찍어보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 그랬지. 그쵸? 찍어보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A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건 그 결과가 어떨 때? 동일할 때. 그죠? 그래서 결국은 B와 A가 뭐일 때? PB랑 똑같을 때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PA교 B가 어떻게 나와? PA 곱하기 PB면 이건 뭐야? 독립인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PA분의 PA교 B니까 PA랑 PB랑 곱한 게 교집합이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뭐야? 독립인 거야. 알겠죠? 독립. 그지? 독립. 맞아? 독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과 종속을 이해하려면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말하죠.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랑 요 앞에 우리 광장 하나 있잖아요. 광장에서 갑자기 그쵸 한 아저씨가 수영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어. 물안경까지 쓰고 그 아저씨가 그 바닥에서 막 수영을 하는 거랑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거랑은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경우가 독립인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아니지 그 아저씨가 니네 아빠면 어떻게 할래?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70 가까운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수영 팬티를 입으시고 저 바닥에서 헤엄을 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지 나. 그럼 종속이죠 종속. 영향. 아 여기서 뭐 하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모시고 가야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배반 사건이랑 독립이랑 같은 거예요? 저러니까 아니라 그랬지 시대가. 내가 뭐라 했어? 배반과 독립은 다르다 그랬잖아. 봐봐. 독립은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동시에.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건 개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고마워요. 의외로 저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웬만하면 확률 수업을 할 때 배반과 독립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해. 헷갈리면 안 돼. 의외로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거의 종속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갈래 아니면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갈 건지 중국집을 갈 건지는 이건 뭐예요? 배반 사건이야. 네가 동시간대에 중국집과 김치찌개를 다 같이 간다? 이러면 네가 거기 고기로 납품된 거예요. 그치? 양쪽에 너 고기로 납품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김치찌개집과 중국집이 동시에 납품이 된 거지. 그러면 문제가 커지잖아. 심각한 거죠.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상반신은 김치찌개집 가 있고 하반신은 중국집에 가 있으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런 게 뭐야? 배반이야. 동시에 양쪽 다 못 간다고. 알겠어? 그런데 이런 거죠. 둘이서 중국집을 갔는데 걔가 앞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순간 나는 짬뽕을 먹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애가 짜장면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심히 요동치죠. 나 짜장면 먹을까? 이런 상황에서 독립과 종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 심지가 너무 굳어서 얘가 짜장면을 시키든 볶음밥을 시키든 나는 무조건 짬뽕 이러면 독립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팔랑팔랑 하니까 앞에서 야 여기는 짬뽕이 맛있대, 짜장면 시키려고 했다가 짬뽕이 맛있대, 그럼 마음속에서 막 요동이 치는 거죠. 요즘이야 뭐 짬짜면이라는 게 나와서 괜찮지만,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없어. 배반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앞에서 선행해서 얘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좀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독립종속. 그러니까 배반과 독립이 의외로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가십시오. 독립종속을 판단할 때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독립 같은데 종속인 것이 있고요. 종속 같은데 독립인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 독립이 왜 중요했냐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데 앞에서 일어난 시행이 뒤에 시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게 독립시행입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주사위를 던지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선생님 친구들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야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맞니?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맞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딱 50번 나와? 그렇지는 않지. 그렇죠? 90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럼 2분의 1 아니잖아. 아니야,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럼 100번 던져서 50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쵸? 이게 뭐라 그랬어? 도박사의 오류라고 했죠. 시행마다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행에서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여기서 앞이 나왔다고 해서 뒤가 두 번째가 뒤가 나올 무조건 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앞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서 도박사들이 다 어디다 돈을 건다 그랬어요? 뒤에다 돈을 건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바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야. 그 뒤에 가서도 앞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대신 시행을 졸라 많이 하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진다죠. 무한히 반복하면 정확하게 뭐가 나온다? 수학적 확률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까? 궁금하시면 통계학과로 진학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돼요? 독립시행. 그죠? 그래서 기억나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라고 합시다. PA가 P라고 할게요. PA가 P인 사건에서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N이 A가 몇 번 일어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써죠? A가 R번 성공하는 확률, A가 N번 중 N번의 시행에서 R번 성공할 확률, 그렇죠? N 컨비네이션 R, 그죠? 그 다음에 뭘 쓰는 거야? 일어날 확률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N-R제곱이죠. 그래서 기억나요?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그죠? 다시. 그래서 공식을 아예 정해줬었잖아요.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말로 설명하자.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그죠? 그래서 이거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얘기했죠. 성공과 실패로 완벽하게 구분될 때. 맞아요? 성공과 실패로 완벽하게 구분될 때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배반과 독립은 달라요. 독립과 독립시행도 다른 거야. 그쵸?
독립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독립시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독립을 설명하자면 어쨌든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예요? A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거지만 앞 시행과 뒷 시행이 서로의 간섭이 없을 때, 맞아요? 이해돼? 간섭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시행. 뭐 통계는 굳이 뭐 크게 뒤에 가서 뭐 추정 이런 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아까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독립 시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독립 시행. 그래서 순서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이항 정리, 이항, 그다음에 독립 시행, 그다음에 이항, 분포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있죠. 근데 넘어와서 이제 통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렇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산 확률이 뭐예요? 이산적 변량. 그치? 그러니까 횟수에 관련된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그쵸? 맞아?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등장하죠. 뭐죠?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확률이 존재합니다. p. 그치? 그래서 여기 뭐예요? x1, x2, x3 땡땡땡땡 xn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p1, p2, p3 땡땡땡땡 x pn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것도 시험에 한 번은 나올 건데, 시험에 이게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건 중학교 수준이고, 그치? 시험에 얘를 안 낼 수는 없는데 이거의 총합이 항상 얼마죠? 1이다.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 그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확률 분포표 맞습니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그래서 졸라 중요한 건 이거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어떻게 구했죠? 평균 다 곱해서 더한 거였죠. 맞아? 그래서 평균은 expectation x라고도 해요. 기대값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뭐야? mean. 그렇죠. 수학 쪽 영어로는 평균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pi 확률과 확률 변수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i는 어디? 1부터 n까지죠. 맞습니까? 자,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좀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할 때는 컨비네이션, 그쵸? 독립시행이란다. 그쵸? 독립시행을 할 때는 컨비네이션이었기 때문에 요게 R이 0부터 n까지입니다. 그죠? 0부터 n까지인데 이 확률에서는 1부터 n까지요. 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디테일 좀 체크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고 독립시행에서는 뭐야? 빵번 성공할 수도 있고요.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0부터 n까지고 얘는 1부터 n까지야. 그런 디테일이 좀 있어요. 알겠죠? 빈칸추론 문제가 나오면 많이 헷갈려들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이게 확률이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분산? 제평평제. 그렇죠. 제평평제. 그죠? 제곱한 것들의 평균. 그죠? 그래서 expectation x 제곱에서 뭐? m 제곱을 뺀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m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뭐가 돼요? 그렇죠. 루트 분산, 분산 이렇게 된다. 기억나십니까? 별건 아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죠? y를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그쵸? 맞습니까? y를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이때 expectation y는 뭐가 돼요? A expectation. 그렇지. am 플러스 b가 돼요. 그냥. 원래 평균에 a하고 b 더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문제가 있었죠. vy는 A 제곱. 그렇지. a 제곱 v, 그치? vx a 제곱 vx가 되죠. b는 영향이 있다 없다?
평행이동 정보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까? 뭐 시그마는 루트인데 절대값이 쓰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책에 아마. 맞습니까? 맞아요? 이상한 변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오는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 별건 아니고요, 그죠? 확률이 뭐로 나와나? 확률이 f, x는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fx는 x 이렇게 나올 때 fx.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p를 fx 확률로서 주는 거죠, 그죠? 연속적인 변량이니까. 맞습니까? 연속적 변량.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선 뭐 하는 거야? 확률을 잴 때 적분하게 돼 있죠. 맞아? p. 그래서 확률을 진짜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뭐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뭐 사실 뭐 통계에서 적분이 그렇게 큰 차이 크게 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한 문제 정도는 등장할 수 있겠죠. 한 문제 정도는 실제로 뭐 나오냐면 뭐 익스포넨셜이 나오든 사인이 나오든 코사인이 나오든 함수가 나왔을 때 지랄 이렇게 막 해놓고선 이렇게 나와. A에서부터 B까지가 얘가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얘가 확률 밀도 함수로서 의미가 갖는다 그러면 이때 fx는 무조건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적분의 총합이 얼마? 1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막 지랄해놓고 옆에다 a 붙여놔요. 얘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이 a 값 구하는 이런 문제로 많이 등장하죠. 기억나셨습니까? 기억나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기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해? expectation x 평균 다 더하는 거죠. a부터 b까지, 그지? 맞습니까? a부터 b까지 뭐?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dx 이게 평균이죠. 분산도 나올라나? 분산도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죠.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그쵸? 뭐예요? 분산은 뭐예요? a부터 b까지 제곱한 것들의 평균 x 제곱 fx dx 그치? 맞아요? 제곱한 것들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나올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정규분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이항분포죠. 맞아? 정규분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물론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이항분포 and 정규분포. 자, 이항분포 물론 여기서 설명하는 게 맞긴 했겠지만 이항분포라는 건 B는 뭐죠? MP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독립시행 확률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쵸? 그래서 이 독립시행 확률을 뭐 한 10,000번 한다고 얘기할 때 10,000번의 시행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 빵번 성공하는 거, 한 번 성공하는 거, 2번 성공하는 거, 3번 성공하는 거 각각마다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몇 번, 그러니까 얘도 10,000번 하고 쟤도 10,000번 하고 쟤도 10,000번 하고 모두가 10,000번의 독립시행을 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 나올까를 계산하는 것이 이항분포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n이 뭔데? 시행 횟수. P가 뭐예요? 성공 확률. 맞습니까? P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뭐였어요? expectation x는 그죠? MP 평균. MP 기억나? 분산이 뭐였죠? MPQ. Q가 뭔데? 실패 확률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규 분포 n. 얘는 뭐죠? 평균과 함께 옆에다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게 나온다 그랬죠. 야 제발 부탁인데 여기 그러니까 뭐 3, 4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잘 풀어. 이게 2의 제곱이니까. 근데 3 루트 2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시그마인 줄 알아요. 이게 시그마 아니야. 알겠어요? 바보들아. 여기 1이 나오더라도 뭐라고 꼭 써야 돼? 1제곱 제곱수를 넣어줘야 시그마인 거. 이거 좀 주의하세요. 여기가 많이 장난질을 치는 부분이니까. M 시그마 제곱 맞습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 뭐 노멀 분포라고 해서 이거 뭐 넓이는 다 구해놨죠. 시그마를 기준으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여기가 뭐라고? 평균. 여기가 뭐라고요? m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뭐라고요? m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 그래프가 나왔고 x에서 뭐로 바꾼다고 했어요? z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고 했죠. 뭘 빼고? m을 빼고 시그마의 개수라 그랬죠. 여기 적혀 있는 게 뭐라고요? 시그마의 개수예요. 시그마의 개수. 알겠죠? 시그마의 개수. 따라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z가 뭐예요? z가 뭐예요? x에서 평균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어려울 거 없죠. x는 뭐가 되는 거야? m에다가 플러스 z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z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시그마의 개수가 맞죠?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계적인 추정.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시잖아요. K 그 신뢰상수, 신뢰도 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기본적인 내용의 공식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확률과 통계 파트는 사실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까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문제를 풀지 않으면 까먹기 딱 좋은 단어이죠. 그렇죠?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짧게나마 배웠던 기억을 아주 짧게 진짜 우리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에 뭐 10%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함축해서 정리를 해줬는데 함축도 아니죠. 그냥 가볍게 맛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하면서 필기했던 거 이런 거 다 뒤적뒤적 해가면서 여러분들 문제 충분히 많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꼭 복습.